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잠을 자고 일어나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일. 일을 마치고 친구와 여가를 함께하고 난 후 보금자리로 돌아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말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흐트러지고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주변을 배회한 것 때문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염원처럼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 한다는 희망 섞인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요즘 세대를 뛰어넘고 생각과 입장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연대의 힘이 많이 확인되고 있지요. 다들 말합니다. 이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디킴이 부르는 이쁘다니까 들으며 시작합니다. 자꾸 물어보는 너, 늘 확인하고픈 너, 같은 말 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계속 물어. 입술이 말라오래 또 식은땀이 흐르네 또 정답은 알지만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나를 시험하는 말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말수가 없어진 너 더 불안해지는 나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머리를 새로 했나 손톱이 바뀌었을까 감이 오질 않아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정말 힌트도 없는지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이쁘단 말 하나로 널 표현하긴 부족하잖아 Baby 난 맘이라도 꺼내줘야 넌 믿겠니 널 정말 사랑해 살아가는데 왜 변했다고 하는 건데 왜 화내고 삐지고 매일 돌아줘도 그것마저 사랑스러워 네가 100번 아니 1000번 내게 물어도 정답은 늘 하나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 또 물어도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길벗의 일침. 오늘의 이야기에서 소개될 도시는 저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도시를 소개하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의 멘트가 인상적입니다. 도쿄로부터 로그아웃한 어느 사람들이 이 도시로 로그인했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고령화율이 45%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었던 산간마을. 이 작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소개되는 대목을 아주 잘 표현한 말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도시 이야기를 통해 자주 강조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유치라고 표현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일은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난 어떤 힘있는 시장이 자신의 역량을 통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유치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존을 비롯해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혼잡하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대도시를 벗어나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본사 이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로그아웃할 결심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도시가 자신의 기업 활동을 하기에 최적화된 도시인지를 찾아 새로운 로그인을 하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할 기업들을 위한 자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로 드립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오늘의 사진은 책의 표지 같습니다. 마을의 진화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표지에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서 만난 미래라는 설명도 보이고요. 그 아래에 ICT 스타트업과 예술가들이 시골 마을에 모여든 까닭은이라는 글귀도 보입니다. 표지를 넘기고 목차의 일부를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장. 이상한 시골 마을이 만들어지기까지. 외지인에게 개방적인 희한한 마을. 마을을 바꾼 이상한 NPO 그린밸리. 가미야마의 기원은 실리콘밸리. 푸른 눈의 인형과의 만남. 작은 성공 체험을 축적하다. 낯선 외지인에게 익숙해지다. 세계적인 예술가 마을을 만들자.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등등의 목차가 암시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진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오프닝과 사진 한 장에서 눈치채셨겠지만 현아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오늘의 앵커를 맡아 진행하는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허윤이라고 합니다. 도시 이야기의 오늘은 길번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할게요. 전라북도 의회 선한희 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선한희 의원입니다. 네, 떨리긴 하지만 저도 방송을 진행하기는 처음인데요. 첫 방송을 서 의원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지고 오신 사진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원래 제가 이 도시를 좀 소개하고 싶을 때는 정말 한적한 곳이었는데 이 시골마을에 대한 여러 사진을 좀 찾다가 이제 너무 오래된 사진이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안에서 이걸 인터뷰한 분에 의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도시, 마을, 지역 소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아마 들 겁니다. 생각의 틀을 깨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사진으로 오늘 사진 한 장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는 내용으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을을 소개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가미야마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이 5,1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정도에 5,100명 중에 46%가 고령인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인구의 연령의 역전을 해오고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일본에서 상승하는 마을이 되는 거죠. 2010년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미야마라는 마을을 가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청년 정책을 계속하면서 인구 유입이나 또 유턴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는 청년들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턴하는 고향으로 회귀하는 지원센터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일본의 이 고령화 속도는 사실 한국보다는 굉장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희보다 대학을 정리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방송에서 한 PD님이 여기를 직접 취재를 좀 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같이 가서 현장에서 교수님 인터뷰나 아니면 이 가미야마 마을을 직접 좀 구석구석 둘러보고 오시게 된 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에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직접 보려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보통 공무연수와는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국외 공무연수 이걸 다녀오게 된. 네, 원래는 이렇게 조금 단체나 상임위원회 아니면 연구회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가는 방식의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주요로 보고 싶은 정책들이나 좀 세분화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혼자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은 그 방송사 PD님과 같이 좀 상의하고 인터뷰도 같이 잡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만큼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질문 리스트도 같이 꼼꼼하게 좀 챙기고 사전에 어떤 책들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준비들을 잘 진행을 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연수계획서에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가미야마의 시민단체 NPO라고 해야 하나요? 그 그린밸리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그린밸리는 어떤 단체고 무슨 조언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린밸리는 2004년에 설립이 된 단체고요. 이게 이제 가미야마의 이주 교류 지원 센터를 좀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주할 사람의 중개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주했으면 좋겠는지도 살피고 또 학교가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수가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들도 챙기고 직접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가미야마 학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마을에 이주하기 전에 이제 가미야마 학원에서 6개월이나 1년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거는 약간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처럼 좀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취업 준비면 기술도 배우고 어떠한 뭐 디자인도 배우고 이런 컴퓨터를 배우고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취업이 이 마을에 살기 위한 기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선발하냐 아니면 60명을 선발하는데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다 합니다. 왜 이 말에 오고 싶은지.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 기숙학원처럼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기상을 해서 4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뭘 하냐면 내가 6개월의 삶을 여기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방침이고요. 이제 오늘은 마을 청소하는 날이니까 나오셔서 청소하셔야 돼요 하면 청소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뭘 수확해야 돼요 하면 같이 수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과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귀농귀촌이나 지금 이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에 오실 분들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을은 그리고 이제 마을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녀보면서 이 마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또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가게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촌 마을이나 이런 시골 마을의 고민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고민했냐면 어느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는 것을 유치하고 또 우리 마을에 없는 것을 유치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빵가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 중에 빵가게를 할 수 있는 분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면 수익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우린 다시 빵가게를 안 만들 거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탈리아 피자집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또 이용해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게 이 마을을 다시
초반부터 세팅을 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도 알아봐야 되나? 아니에요. 그린밸리가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린밸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폐가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곳을 알아서, 왜냐하면 외지인들은 그 마을의 시세나 그 마을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공인중개업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 그린밸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더 가격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주할 수 있도록 편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처음에는 아티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용한 마을도 필요하고, 또 특별하게 이 안에서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작품을 작가가 작품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술을 작곡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연령대를 역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마을을 정착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바뀐 거예요. 거쳐가도 된다. 머물렀다 가라.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가미야마 학원에 한 60명 정도 6개월이 있잖아요. 40%가 남아요. 근데 떠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이제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유지하려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어야지, 20명이네? 그럼 우리 20명을 유치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저희는 학교에 아이들이 떠나가는 걸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교육 문제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거죠. 그리고 유치하는 거죠. 가족을 유입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길 다녀왔을 때 많이 느꼈던 거는,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활 인구를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역에 계속 삶을 통째로 와서 이 안에 살아라 이게 아니라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봐라 우리 지역을. 그러니까 아까 고향회귀 프로그램도 결과적으로 내가 살았던 기억에 있으니 훨씬 더 적응하기가 수월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6개월 동안 네. 여기서 살게끔 네. 해서 소개를 해서 왔다가 여기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결혼도 해요. 네. 여기에서 만나서.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걸 하셨던 분이 어떤 걸 진행했냐면, 되게 대단하신 어른이었어요. 이 어른분이 이제 굉장히 큰 회사를 타지에서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고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한원하고 싶은데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를 고민을 하시다가 실리콘밸리를 다녀오셨는데, 이거다 하신 거예요. IT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이 인구를 늘려야겠다. 근데 왜 IT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 지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업 회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도쿄에서 지진이 나면 그때 경험이 많은 IT 회사들이 이제 전기가 끊기고 하니까 일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백업 오피스 같은 백업 서버 또. 위성 사무실 같이 이런 걸 만들어서 재난이 생기더라도 일을 연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 가미야마가 아주 다행스럽게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5,100명이 살면 인터넷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걸 장점으로 활용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에다가 요구한 게, 이 분께서 이 교류협회를, 그린밸리의 전신이었던 교류협회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행정에 요구한 게 우리 인터넷을 깔아달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행정이 요구한 게 없었대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2010년. 아니요, 그게 훨씬 전에 이제 2004년 그 이전에 진행을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깔고, 그러면서 이제 IT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죠. 그래서 곳곳에 데이터나 아니면 광고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이제 납품하는 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IT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또 활력이 생기는 거죠. IT 회사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분의 마인드로 사실 이 그린밸리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럼 6개월 동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러 오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동네 일도 같이 하고, 아니면 어쨌든 목공일도 배운다든지, 그렇게 마을에서 어르신들한테 배울 수 있는 일도 배우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제가 갔던 이탈리아 피자집은 그 가미야마 학원 출신이어서 정착해서 피자집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음식을 했던 분은 여기 와서
프랑스 음식점을 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을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초반에는 외국인들을 계속 유치했어요. 아예 해외 외국인들 여기 살다 가라. 여기 경험해봐라. 이제 이러면서 국제교류협회가 그래서 생겼던 거거든요. 그린밸리의 전신이. 살아봐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 계속 교류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신기했던 외국인들이 하나, 두 분 남기 시작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거를 이렇게 어떠한 집단, 어떠한 조직,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인구를 유입하거나 하는 정책들이 그 외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조직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거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면 그런 사람을 유치하고, 우리는 이런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올 수 있는 기업들 여기 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대부분 그런 지원할 때 행정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데 여기는 딱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행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벌린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마을에서 결정한다. 저의 지론과 아주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됐기 때문에 아주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는 여기를 벤치마킹 오죠. 그러니까 네. 우리 보통은 이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도 여기는 만들고 네. 이러이러한 틀로 이렇게 공모를 하기도 하고 네. 마치 뭔가 지원이 이루어질 테니까 여기 와서 관심을 가져라. 우리의 방식은 그런 경향이 크죠. 그러다가 네. 행정이 이제 좀 시들해지면 네. 그 사업도 없어지는 네, 흐지부지 되고. 네. 근데 그게 공모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내용을 돈을 받으면서 논의해야 되니까 방향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그 자발적으로 고민해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이 10년, 20년 이 장기적으로 가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보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사유에도. 계속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여기 와서 우리 지역에서 거쳐 가도 좋아. 네, 그런데 맞아요. 여기서 배운 걸 여기에서 쓸 수도 있고 네. 또는 또 다른 공간에 가서 해도 돼. 다만 여기 와서 우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선택을 해봐. 괜찮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자신감? 그러죠. 원래 사실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 달 살이가 네, 원래 일본이 네. 먼저 그렇죠. 시작했던 거였는데 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살아보는 경험에서 이 가미야만 조금 더 특별했던 건 마을 네트워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는 거죠. 인연을 맺게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유학 온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았던 분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마을 분들 이미 이주했던 분들과 또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간호사분들은 도쿄에서 이제 간호 일을 했는데 왜 어떻게 오게 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도쿄에서는 여기에 월급의 3-4배 이상을 받았대요. 근데 너무 비싼 주거 비용.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주거 비용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 내 삶이 훨씬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지 않아도 훨씬 더 여유롭고 풍족한 집에 살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너무 노동에 이제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미야마로 오는 분들은 대부분 삶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텃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왔다 가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 때문에 사실은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사실 온다는 분을 말리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면접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정서와 맞는 분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정보도 계속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유입을 하고 있죠.
보통 시골에서는 네. 외지인들이 오면은 잠깐 있다 갈 거야 하면서 네.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네. 근데 좀 거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를 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좀 다른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드는데요. 거기에 규정들이 있는데요. 40대 이하로 협의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하려면 이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교체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너네가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도 재미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IT 회사 때문에 옮기셨거든요. 근데 지금 삶에 만족하는데 계속 사실 거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될 거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쯤이면 나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어린이집 시스템이 이제 좀 멀리 가고 이래야 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갈 거다라고 하시고, 근데 나가도 나중에 좀 아이가 다 크면 다시 돌아올 의사는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 마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마음을 남겨두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계획서에서 봤는데 그 네. 외부에서 가미야마로 이주한 기업가들을 만나셨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도쿄에서 로그아웃하고 가미야마로 로그인했다는 길버님의 멘트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들이 가미야마로 이주를 결심한 배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도쿄에서는 너무 빡빡한 삶. 그러니까 일단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교통이 일단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동경 대지진 이후로 이 삶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낮춰줄 수 있고 또 사실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 작게 얘기하면 전 청년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봤어요. 전통시장에 청년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보면 좀 적게 벌고 뭐 잘 살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많은 돈을 축적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삶의 여유를 갖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오면서 이제 거기서 누가 갈 건지 선택해서 오긴 하는데 이런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와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IT 회사가 오게 된 것을 보는 것처럼 저는 지역에 지금 전북이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전북에 오면 농사를 짓거나 귀촌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오히려 설명하는 것 같아서 다녀오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 환경이 있으니 작가분들을 오히려 이런 여기도 아티스트인 밸리라고 있거든요. 작가분들이 모여 있는 작가분들이 이 문화생이랑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좀 우리도 좀 유유자적한 공간들이 많잖아요. 환경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는 뭐 꼭 그 작품 작가가 아니더라도 뭐 아까 말씀드린 밴드나 뭐 곡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유입해서 왜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네트워크가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럼 교류하게 되다 보면 또 다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비용 지출들이 있는 거예요. 오며 가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전북은 오면 농사 지어야 돼. 여전히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바꿔내지 않으면 사실 지역으로 와서 뭐 전북 가서 무슨 일해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아니죠. 그냥 의견이신가요? 뭐 무주에 가든 임실에 가든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례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계속 스마트팜, 네. 농업, 그다음에 아니면 업 뭐 이렇게 내수면 양식 뭐 이렇게 업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가미야마나 일본에서 조금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동 경로가 좀 달라요. 저희는 직업이 있어야만 그 곳으로 네, 온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는 와서 살아보면서 삶도 고민하고 직업도 고민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농사 지으려면 전북 가고 뭐 회사에 취직하려면 서울 가고 그런 게 맞아요. 아니라 네네. 뭐 그곳에서의 다양한 삶들을 좀 구상해 볼 수 있게끔 네, 네. 한다라는 점이네요. 네. 네. 다녀오신 지가 한 8년쯤 되신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더 생기는데 혹시 최근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제가 그래서 책을 소개했습니다. 아, 책을 읽어보시면 최근에는 또 어떻게 좀 변해되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도 전북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계속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어떠한 곳도 제2의 가미야마가 나올 수 없을지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주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분명한 사례는 있는데 우리가 그 사례를 다시 또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행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나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나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시사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도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있으면. 사실 제가 이제 그때는 시의원 때는 청년 정책을 하면서 이제 가미야마도 다녀오고 인구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식품 사막을 또 제가 연구에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식품 사막은 고령화되는 이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임실군이나 무주나 이런 고령화되는 지역에서 신선한 고기, 육류, 뭐 단백질인 콩,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드시고 의약품에서도 소외 지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가 사라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기본권을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더 개발도 되고 아주 더 잘 나가고 뭐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도시를 제치고 가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가를 좀 고민하면서 정책을 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네. 하실까요? 음악? 네네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는데요. 그 신청해 주신 노래 중에 카터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라는 노래인데요. 뭐 한 말씀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그냥 오늘은 전체적으로 요즘 집회 때 너무 힘드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가 되는 노래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래요. 들어보겠습니다. 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면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찾아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네. 네,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미야마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떤 도시인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도쿠시마 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따지면 이제 전라북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본의 남단에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인구가 70만 명 정도 돼요. 전주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주시 그러니까 현이기 때문에 전주시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 가미야마는 이 안에 있는 그냥 농촌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미야마초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이제 5,100명 정도에서 6,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8년 사이에 한 161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만 이제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가 그 발전 변화 과정이 10년 2000 몇 년 잠깐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아까 2010년 원래 네. 94년도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08년부터 이제 8년간 인구가 쭉 늘어나게 된 성과가 나오면서 늘어나게 된 거고 이제 지금도 계속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가미야마 학원에 오늘 때 그때 경쟁률을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미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3대 1 정도의 경쟁도 있고 여기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받았는데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건 아까 소개해 주신 그 마을의 진화라는 책 같은 네. 걸 좀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를 통해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시간에 재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은 애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아 설치하시고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옹고지신 전주.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가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여러 말씀 들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좋고 따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사실 이 마을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그리고 지역의 좋은 어른 그러니까 그 좋은 어른의 여러 지혜와 이 생각이 이 마을에 녹아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을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의 지혜를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협조하고 또 동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 이 어른들의 역할과 또 그런 부분 지혜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런 세대를 좀 넘어서는 공동체를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사례들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40년 어쨌든 도시재생도 해보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했지만 왜 우리는 계속 소멸이 가속화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생각의 틀을 바꿔야만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결국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또 행정이 너무 많은 것을 주도하는 것보다 주민 주도형 사업들이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주도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다른 분들도 강조했던 게 그런 건데 이를테면 축제도 행정이 있게 되면
재미가 사라지고 관 네. 냄새가 나고 하는 형식적으로 거고.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강조되는 것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뒷받침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주문들이 있는 건데 분야별로 마찬가지죠. 축제도 그렇고 이런 마을 만들기라든가 여러 그 분야마다 다 마찬가지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질문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축제가 이제 지역마다 다 주민들이 전체 주민이 참여하고 율동도 하고 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왜 안 될까를 고민하면 사실 저는 제일 큰 고민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 안에서 사실 주민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안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지만 거의 실제적으로는 그냥 문서화되어 있는 상황도 많고 그런 상황들에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그 안에 공론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사실 책임의식을 나눠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배제시키고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고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필요한지 여기 안에서 올라와서 그 올라온 것을 행정은 문서화시키는 정책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이제 그걸 다시 뭐 마을 주민이 받든 기업이 받든 이렇게 다시 순환되는 행정 정책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필요한 걸 내리면 그걸 어느 지역이 이거 필요해 할 거야 관심 있어 공문 보내서 수요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 형태가 사실 온전히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도 되냐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결정할 때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나 참여자들의 의사가 듣는 기구나 내용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배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고민할 때 내가 의견을 어디다 내냐 하면 우리는 인터넷밖에 없어요. 인터넷 게시판, 네, 이런 거. 민원이거나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뭐 이런 거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답신도 안 와요, 심지어.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보장되어야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고민을 하고 참여하면서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을에서 무엇을 할지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습의 기회를 사실 주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시민이 주도해서 사업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들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 행정 처리를 다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시민들이 직접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좀 도와줘서 그 행정 처리를 하는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뭔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그런 시민 참여 예산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행정이 예산을 주도하면 못 쓰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 지침상. 그래서 어떤 건 행정이 좀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목소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현안들 사업들이 대부분 행정의 결정이 먼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듣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도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정보가 사실 행정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그래도 80% 이상은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만 정보의 격차가 없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행정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만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소소하게 상세하게 이걸 밝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방식이 너무 그리고 불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사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좀 이 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으로 취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견을 다 들어줘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주 굵직한 사안들은 실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에 있어서는
단체장이나 정치인의 주도적인 신념과 확고한 소신으로 진행돼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면 우리는 사소한 거라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고민을 하게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런 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나 이런 역할들이 있죠. 여기서 계속 그런 걸 해서 올라와야 내가 어떤 걸 참여할 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이거는 왜 안 됐었지? 이런 고민들이 되는데 칸막이가 막힌 채로 나중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들도 이거 마을 공동체 있으니까 이제 뭐 1,000만 원 있으니까 이거 행사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바뀌어 있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문을 열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내는 거 쉽지가 않고 사실 이러한 건 이미 이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학생회를 통해서 그 학생회에서 원래 그런 기능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참여해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해보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저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많이 내가 참여해본 경험에 따라서 이제 소통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도 결국 시민이 주도해서 어쨌든 개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경험을 많이 나눠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행정에서는. 행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로는 그 도시의 주인은 그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그 지혜로부터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판단, 기존에 해왔던 방식 이게 전부인 거고 거기에서 좀 어긋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를테면 자기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휘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시는 새겨 듣지만 다른 것은 하지 않는데 모든 그 변화나 혁신의 과정들을 살펴보자면 다 그 주민들로부터 그 공간을 향유하는 실제 주인들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변화의 과정도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좀 뭐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걸 섣부르게 갖다가 이식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그 주도성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성향들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도 결국은 행정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뒷받침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역할은 그 광 케이블을 깔아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 뒷받침만 해준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이 일종의 그 NPO라든가 민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루어진 건데 이 과정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그걸 못하는 데서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네, 그 일본의 사례가 이게 사실은 이걸 이식하는 형태로 좀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방소멸과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책은 답이 없다. 이거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미야마 사례가 되게 재밌고,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준 거죠. 고정관념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도입하는 과정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부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이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바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제한된,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마을로 올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 행정도 행정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행정은 역할을 못 찾았을 거예요. 초반에는 뭐지? 근데 깔아다니까 깔아주고 그럼 또 하나는 행정이 그래서 아예 사무실을 거기로 내줬어요. 아예 가미야마로 들어왔어요. 그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원하는 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주고 행정도 행정의 역할을 계속 찾아가려고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정된 행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 이게 어떠한 조직을 문제라고 보는 것보다 그 조직을 깨어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틀을 깨려고 하면 그건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예. 26살에 처음으로 시의원이 되셨고 재선의 시의원 그리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현재는 도의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경력의 정치를 통해서 정리된 생각과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어떤 역할과 비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신지 계획을 좀 조심스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아까 그 소통 부분에 있어서의 중간 지원 조직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내용을 잘 전달하고 또 행정에서 어떤 건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이 조율할 수 있는 갈등을 좀 풀어낼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시를 고민하는 차원에서도 기존에 있는 생각들이나 정책을 좀 깨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제일 이제 싫어하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늘 덮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지금의 어떤 정체 그리고 보수적 사회를 만들었다 생각해서 저는 우리가 과감하게 부술 건 좀 깨어내서 가고 또 그런 균형을 통해서 새로운 새싹이 돋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역할로 지역에 기여하고 싶고요. 또 청년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굵직굵직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좀 희망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안주하는 듯한 분위기를 깨고 네.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정치 그리고 그런 정치의 청년 정치의 그 일원으로서 그런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으로 포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저는 변화 혁신 단어를 너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 돼요? 변화 혁신이 언제부턴가는 너무 그냥 표어가 돼가지고 그래요? 예, 그냥 이 지역사회에 오히려 균열을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네. 균열을 내서 그 틈에서 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게 하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더 선명한 단어인데요. 균열을 내서 물결이 균열이요. 들어오고 분열은 안 되고 균열. 균열. 네, 균열을 네. 균열을 해서 균열을 일으켜서 네.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게끔 네. 하고 싶다는 의원님의 포부였습니다. 네. 오늘 도시 이야기에 출연하신 소감과 못다한 이야기 혹시 있다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가미야마는 이미 여러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진 마을이기도 하는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오사카 공항에서 아마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갈 정도 좀 멀리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저는 지역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운영하는 그 식당도 있는데 식당과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운영하는데 모든 식재료를 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으로만 식료품으로만 그 음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안에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공동체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가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일일 앵커로서 진행해 주셨는데 허윤희 팀장님도 한 말씀 네. 소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갑자기 진행을 맡게 되고 사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적절한 질문들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못 들어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얘기하느라고. 네. 네. 근데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시죠 이제. 네. 채소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채소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창조적 인재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 인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할 뿐이다. 길버 PD님이 가미야마를 다녀온 어느 분들의 보고서에 담긴 이 문장을 소개해 봅니다. 오늘의 손님인 선한이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이 주도해 변화와 혁신을 꾀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마치고 마는 경험들을
바로 행정이 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마치고 마는 경험들의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하는군요. 가미야마 사람들이 조언해준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 매우 중요한 힌트이며 핵심적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변화는 결국 도시민들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행정이나 전문가는 어떻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도시민들이 새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도록 판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관건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아이유가 부른 반편지 들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